안녕하세요.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아침에는 겨울 날씨입니다. 봄 가뭄이 심합니다. 오늘은 불교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단지 안에 들어있는 그 미끼를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원숭이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숲속 마을의 사냥꾼이 입구가 아주 좁은 단지 안에 콩 몇 알을 넣어 나무 아래 두었습니다. 잠시 후 원숭이 한 마리가 내려와 병 속에 콩을 발견하고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을 넣을 때는 쉬웠지만 콩을 한 움큼 쥐고 나자 주먹이 커져서 손을 다시 뺄 수가 없었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죠, 아주. 원숭이는 당황했습니다. 더 세게 잡아당겨보고 몸을 비틀어 보기도 했지만 손은 여전히 단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숭이에게는 실은 아주 간단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손에 쥔 콩을 놓고 손을 빼서 도망쳐 자유를 찾느냐, 아니면 그 콩 몇 알, 그 작은 보상을 끝까지 쥐고 모든 것을 잃느냐 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원숭이는 차마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냥꾼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병이 강력해서도 사냥꾼이 특별히 영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원숭이가 이미 손에 놓은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단지를 깼어도 되는데 말이죠. 불교인들은 아주 자주 들어보게 되는 이 우화는 좁은 단지 속에 든 콩 한 줌을 쥐느라 손을 빼지 못하고 결국 다가오는 사냥꾼에게 잡히고 마는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숱하게 들어왔지만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 얘기를 다시 접하고서 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생각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원숭이를 가둔 것은 견고한 철창도 사냥꾼의 뛰어난 올가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움켜쥔 작은 욕심과 그것을 참아 놓지 못하는 집착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우화가 서글프게도 2026년 오늘의 국제정세를 비추는 거울처럼 읽혀집니다. 특히 중동의 포화 속에서 각자의 콩을 움켜쥐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미국의 트럼프 행보가 보여주는 행보에서 우화 속 원숭이의 그 절박하고도 어리석은 손길이 겹쳐 보입니다. 이란 전쟁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그 콩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 그 허울일지 모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무고한 생명이 사라져가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어 가는데도 그는 움켜쥔 손을 펴지 않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권력의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 아니면 상처 입은 자존심이 그의 손을 단지 안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단기적인 성과라는 콩 한 줌을 쥐고 흔들며 세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당장의 지지율과 눈앞의 이익은 달콤하게 여겨지겠으나 그 대가로 인류가 쌓아온 공존의 가치와 미래의 안정을 통째로
사냥꾼에게 내어주고 있는 꼴입니다. 불교 그 아함경에는 독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전유경이라고 하죠. 그 경전 이름을. 독화살을 맞았으면 즉시 화살을 뽑아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거늘 화살을 쏜 이가 누구냐? 이 화살의 재질이 무엇이냐? 여기에 묻힌 독은 어떤 성분이냐? 등등을 따지다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원한과 명분이라는 독화살을 손에 꽉 쥔 채 정작 죽어가는 평화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종교계 인사들마저 어리석은 원숭이가 단지 안에 들어있는 콩을 꽉 움켜잡고서 놓지 못하고 있다가 사냥꾼에게 잡힌 우화를 신도들에게 해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단지 안에 그 미끼와 다를 바 없는 권력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도 피로스의 승리라는 뼈아픈 교훈이 전해집니다. 눈앞의 승리에 도취해서 정예병력을 모두 잃고 파멸을 자초했던 에피루스의 왕 피로스처럼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움켜쥔 그 작은 콩이 실은 독배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사 꺼내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곧 독이죠. 맨 앞에서 말씀드린 우화는 우리에게 나지막히 묻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진정 생명보다 귀한 것인가? 글쎄요. 가장 깊은 덫은 외부에서 우리를 가둔 것이 아니라 표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손바닥 안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안에 콩을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원숭이는 숲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손을 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인류라는 더 큰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결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헛된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독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탐진치 삼독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원숭이들은 언제쯤 그 비좁은 단지 아가리에서 손을 뺄 것인가? 사냥꾼의 발소리는 이미 등 뒤까지 다가와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잃는 이유는 삶이 우리를 가두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작은 이익, 상처 입은 자존심, 혹은 익숙해진 편안함이 이미 주는 것보다 빼앗아 가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덫은 외부가 아니라 표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손 안에서 시작됩니다. 현명한 이는 압니다. 때로는 작은 것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래를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그리고 당신이 쥐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간직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